그럼 하지 마! 아무도 안 시켰는데 왜 혼자 나서서 해놓고 혼자 화를 내?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내 말이 틀렸어? 누가 혼자 다 알아서 하래? 내가 언제 시켰어? 당신 어머니 칠순잔치를 내가 왜 혼자 준비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에휴, 엄마 칠순 앞두고 서로 피곤하게 굴지 좀 말자. 가족끼리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돼? 가족,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아직 아이는 없는 30대 초반 며느리입니다. 지금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어요. 친구들한테 말하면 그 정도로? 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정말 듣고 싶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올해 5월쯤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였거든요. 분위기도 좋고 다들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칠순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좀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버지. 식당 좋은데 예약해서 밥 먹는 것도 좋고. 도련님이 거들었어요. 요즘엔 집으로 케이터링 부르는 경우도 많던데요. 신우도 한마디 거들고 다들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번에 TV에서 봤는데 한강 유람선에서 디너 크루즈 하는 거 있더라고. 그게 참 보기 좋던데. 시어머니는 평소에 본인 것에 돈 쓰는 걸 되게 아까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거겠죠. 그 순간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 그럼 이번에 칠순 기념으로 서울 여행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아이고, 괜히 돈 많이 쓴다. 괜찮아.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지만 남편과 도련님이 계속 권했어요. 엄마, 돈은 걱정 마세요.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시더니 그럼 오랜만에 동생들이랑도 다 같이 놀러 가면 얼마나 좋겠냐.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전라도 출신이세요. 아버지 사업이 어려울 때 형제자매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늘 동생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칠순기념으로 형제자매들 식사라도 제대로 대접해드리고 싶어 하셨던 거죠. 그래서 결론이 났어요. 그럼 어머니 형제자매분들 다 모시고 대가족 여행 보내드리자. 순간 저는 속으로 했어요. 시어머니 형제자매가 5분이시거든요. 거기에 배우자분들까지 하면 10명이 훌쩍 넘어요. 거기에 우리 시댁 식구들까지 합치면 이거 규모가 꽤 크네? 근데 분위기가 이미 확 익어가지고 다들 좋다, 좋아 하면서 박수까지 치는 거예요. 남편이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여행 많이 다녀봤으니까 이런 거 잘 알지? 알아보는 거 좀 도와줘. 응, 그래. 그때는 그냥 도와주는 거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 형제자매분들이 대부분 전라도 쪽에 모여 계시다 보니까 서울까지 편하게 오시려면 전세버스를 대절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이시니까 숙소도 신경 써서 잡아야 하고 식당도 어르신 입맛에 맞는 곳으로 찾아야 하고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본격적으로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일단 전세버스 중개 플랫폼을 뒤지면서 견적을 알아봤죠. 대형 버스로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왕복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어느 업체가 평이 좋은지, 숙소도 하나하나 비교했어요.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곳, 접근성 좋은 곳, 가격 대비 괜찮은 곳, 리뷰 읽고 또 읽고. 식당도 검색하고 또 검색했죠. 어르신 입맛에 맞는 한식당, 가격은 합리적인지, 단체 예약 가능한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행 좋아하고 이런 거 알아보는 것도 재밌어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할만하네 했거든요. 근데 여보, 버스 견적 나왔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봐줄래? 응, 나중에 볼게. 지금 좀 피곤해. 여보, 숙소 2군데로 좁혔는데 어디가 더 나을 것 같아? 당신이 알아서 정해. 당신이 나보다 이런 거 잘하잖아. 여보, 식당 예약하려면 메뉴 정해야 하는데? 나 지금 야근 중이야. 카톡으로 보내줘. 남편은 매일 야근 핑계로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그나마 가끔 하는 말이라곤. 힘들지? 고생하네. 나중에 고생한 만큼 보상해줄게. 보상은 무슨, 지금 당장 좀 도와달라고.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서 일정표를 짜고 있었어요. 1일차, 전라도 출발 서울 도착 점심 식사, 경복궁 관람 숙소 체크인 저녁 식사. 2일차, 호텔 조식 남산 엔서울타워 점심, 한강 유람선 디너 크루즈 숙소. 3일차,
호텔 조식 북촌 한옥마을, 점심 전라도 출발. 어르신들 체력 생각해서 쉬는 시간도 충분히 넣고 이동 동선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짜고 그러다가 문득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잠깐,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시어머니 칠순잔치잖아요. 자식들이 나서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밤을 새면서 혼자 준비하고 있는 거죠? 까놓고 말해서 이거 제 부모님 칠순잔치도 아니고 저는 이 집 딸도 아닌데 그 순간 정말 현타가 확 오더라고요. 참고로 도련님은 곧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며 형, 저는 돈만 보탤게요. 죄송합니다 했고요. 신우는 단톡방에서 별 시덥잖은 이유를 계속 늘어놓으면서 올케, 나는 이런 거 진짜 잘못해. 올케가 훨씬 잘하잖아. 이렇게 빙빙 돌려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남편이 우리 쪽에서 알아서 준비할게요. 다들 돈만 각출해서 준비하죠 했죠. 그래놓고 정작 본인은 야근 핑계로 나한테 다 떠넘긴 거예요. 며칠 밤을 새워서 드디어 완성했어요. 일정표, 버스 동선, 식당 정보, 숙소 정보, 비용 정산 전부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했죠. 솔직히 제가 봐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웬만한 여행사보다 더 꼼꼼하게 준비한 것 같았거든요. 이 정도면 다들 만족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댁가족 단톡방에 파일을 공유했어요. 일정 정리했어요. 확인해보시고 수정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해서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드디어 답장이 오기 시작했는데 올케, 이거 보니까 서울에서 구경할 만한 곳이 다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네? 형수님, 어머니 칠순 기념인데 식당이 좀 평범한 것 같아요. 더 좋은 곳 없나요? 며느리야, 이 일정대로 하면 버스 대기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은데? 하나같이 트집이었어요.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제가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수고했어요도 고마워요도 없었죠. 그냥 이게 부족하다, 저게 아쉽다, 이것만 지적하고 있었어요. 트집도 트집이지만 진짜 열받았던 건 신우가 한 말이었어요. 올케, 이럴 거면 그냥 여행사 업체 찾아서 맡길 걸 그랬네. 요즘엔 다 알아서 해주지 않나? 그 카톡을 본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행사 업체요? 그럼 처음부터 왜 저한테 시킨 거예요? 제가 뭐 공짜 여행사 직원인가요? 며칠 밤을 새워가며 하나하나 알아보고 비교하고 정리한 게 그냥 이럴 거면 업체 쓸 거리라는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한참 울었어요.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나 오늘 너무 속상했어. 신우가 한 말 봤어? 나한테 좀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냐? 여보, 내가 며칠 밤을 새웠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트집만 잡으면 기분이 어떻겠어.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어요. 가족끼리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주면 안 돼? 엄마 칠순잔치 앞두고 서로 너무 피곤하게 굴지 말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참고 있던 게 한 번에 터져버렸어요. 가족? 지금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혼자 고생했는데? 왜 그래, 갑자기? 목소리 좀 낮춰. 목소리를 낮춰? 지금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알아?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이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알았어. 내가 미안해. 내가 바빠서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미안한 게 아니라 당신 누나한테 말 좀 해달라고. 나한테 사과하라고 해줘. 에휴. 남편이 또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죠. 여보, 신우가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잖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생각 없이 한 말? 그럼 생각 없이 남 기분 나쁘게 해도 괜찮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당신은 왜 맨날 내 편은 안 들고 시댁 편만 드는 거야? 그때 남편이 확 돌변하더라고요. 그럼 하지 마. 뭐? 아무도 안 시켰는데 왜 혼자 나서서 해놓고 혼자 화를 내? 아무도 안 시켰는데 왜 혼자 나서서 해놓고 혼자 화를 내? 그 말이 제 귀에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무도 안 시켰다고?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내가 언제 혼자 다 하래? 당신이 알아서 한 거잖아. 나는 도와달라고만 했지. 그리고 누나도 아기가 있어서 한 말이 아니잖아.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요? 여보, 지금 내가 예민한 거야? 당신 어머니 칠순잔치를 내가 독박으로 준비했는데? 독박? 아니, 당신이 여행 좋아하고 이런 거 잘하니까 부탁한 거지. 그게 독박이야? 에휴, 나도 피곤해. 오늘은 그냥 자자. 내일 다시 얘기하면 안 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그제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집 가족이 아니구나. 나는 평생 이 집에서 며느리,
공짜 일꾼 취급만 받겠구나.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침실에서 코까지 골면서 자고 있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죠. 머릿속으로 지난 결혼 생활이 주르륵 지나갔어요. 결혼 초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시댁 명절 음식 준비할 때도 항상 제가 주방에서 제일 많이 움직였어요. 신우는 적당히 도와주다가 올케 손이 빠른 애라면서 슬쩍 빠지고, 시댁 대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시어머니랑 저랑 둘이서 거의 다 했어요. 시아버지 생신 때는 제가 케이크 주문하고 식당 예약하고 선물까지 다 알아봤어요. 그때도 남편은 여보가 센스 있으니까 하면서 다 떠넘겼죠. 생각해보니 시댁 관련된 일은 거의 다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저는 이 집 가족 취급을 받은 적이 있나요? 명절에 시댁 가면 신우는 거실에서 TV 보고 있는데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에서 시댁에는 비싼 백화점 굴비 세트나 한우 세트 보내드리는데 시댁에서 저희 친정에 보낸 선물은 마트 선물 세트였어요. 심지어 신우 생일은 다 같이 외식하는데 제 생일은 그냥 넘어갔어요. 더 생각해보니 남편 태도도 문제였어요.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시댁 일은 무조건 제가 먼저 움직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어머니 건강검진 예약 좀 잡아줘. 여보, 아버지 환갑 선물 뭐가 좋을까? 당신이 알아서 좀 사줘. 여보, 이번 추석에 뭐 준비하면 되는지 어머니한테 물어봐줘. 근데 반대로 제가 친정일로 뭘 부탁하면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잘 모르겠어. 당신 부모님이니까 당신이 챙기는 게 맞지? 나도 바쁜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이중잣대였어요. 시댁 일은 우리 가족 일이니까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친정 일은 당신네 집 일이니까 남편은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시댁 편만 들었어요. 엄마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누나도 바쁘니까 이해해줘. 아버지 성격이 원래 그래.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제 기분이 상했다고 하면 항상 저보고 이해하라고 했어요. 단 한 번도 시댁 사람들한테 제 입장을 대변해 준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밤을 꼬박 새웠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는 이 집 며느리지 딸이 아닌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 칠순잔치를 왜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준비해야 하지?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났어요. 아니, 화를 넘어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왜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았을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분명 남편과 신우, 도련님의 부모님이세요. 자식들이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저만 혼자 고생하고 있는 거죠? 새벽 5시쯤 됐을 때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이제 더 이상은 안 해. 더 이상 시댁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본인들 부모님은 본인들이 알아서 챙기세요. 저는 며느리일 뿐이에요. 딸이 아니라고요.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예약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전세버스 예약 취소, 숙소 예약 취소, 식당 예약 취소, 유람선 디너 크루즈 예약 취소. 다행히 아직 날짜가 좀 남아서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었어요. 다 취소하고 나니 이상하게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댁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짠 계획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예약 모두 취소했습니다. 형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여행업체 선정하셔서 어머니 칠순 잘 진행하세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바로 단톡방에서 나왔어요.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렸죠. 근데 후회는 안 됐어요. 잘한 거야. 내가 잘한 거야.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어요. 출근 준비를 하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받지 않았어요. 카톡도 미친 듯이 오기 시작했는데 읽지 않았어요. 그냥 출근했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았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단톡방에서 나가고 예약 다 취소하고 당신 제정신이야?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으면서 말했어요. 응, 제정신이야. 제정신이 사람이 그렇게 해? 어머니 칠순잔치를 앞두고? 그래서 형님이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나는 빠진다고. 당신이 지금까지 준비한 건 어떡하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한 거니까 내가 알아서 정리했어. 제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당신,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가족인데? 가족?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여보, 나는 그 집 가족이 아니야. 나는 며느리야. 며느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이 돼. 당신 어머니 칠수는 당신과 신우, 도련님이 알아서 챙겨. 나는 이제 안 해. 당신 진짜 이상해졌어.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이 머리를 쥐어 뜯었어요. 나 이상해진 거 아니야. 정상으로 돌아온 거지. 정상? 지금 이게 정상이야? 엄마가 얼마나 실망하실지 생각 안 해봤어? 당신 어머니가 실망하시면 당신이 위로해드리면 되지. 왜 나한테 그러는데? 그리고 솔직히 물어볼게. 당신은 내가 며칠 밤을 새워서 준비한 거 고맙다고 생각해? 당연히 고맙지. 거짓말하지 마. 당신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여행 좋아하고 잘하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지.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신우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당신은 내 편 들어줬어? 아니잖아. 가족끼리 이해하라고 하고 내가 예민한 거라며. 그건 나는 이제 안 해. 앞으로 시댁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당신 돕는 것까지만 할게. 주도적으로 나서는 건 이제 없어.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결국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저한테 말을 한마디도 안 걸었어요.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속이 후련했거든요.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은 계속 저한테 차갑게 대했죠. 집에서도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가 하면서 먼저 다가갔을 거예요. 미안해. 내가 좀 예민했나 봐 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며느리야, 무슨 일이니? 아들한테 들었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준비한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네가 화가 났다며? 화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은 것 같아서요. 어머니 칠수는 자식분들이 직접 준비하시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옆에서 돕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다가 그래,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시댁일에 나서지 않을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당연한 제 일이 되어버리고 잘했네 못했네 평가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말이 되나요? 솔직히 속 시원하기도 하고 마음 한켠이 불편한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잘 행동한 걸까요? 잘한 거라고 위로 좀 해주세요. 유준이 뭐하러 데려왔어? 지나 마음 안 좋게 봐서 뭐해? 마음만 안 좋지.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뭐라고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신우한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7개월 된 아들을 키우는 30대 초반 며느리입니다. 이번 명절에 제가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간 게 잘못인가요? 신우가 한 달 전에 30주 차에 유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손자 얼굴 보면 신우 마음이 안 좋을 거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했나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저희 시댁은 차로 40분 거리예요.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거리죠. 근데 시부모님이 손자를 정말 좋아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손자니까요. 이번 주에 언제 올래? 유준이 보고 싶어서 못 살겠어. 저녁 먹으러 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야 했어요. 애 보고 싶다. 저녁 먹으러 와라. 콤보로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저도 직장 다니고 육아하고 집안일하고 주말에는 좀 쉬고 싶은데 근데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유준이 보고 싶어 하시는데 당연히 가야지. 그래서 자주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이요. 올해 초 신우가 임신을 했어요. 신우는 노산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러워했죠. 초기라서 조심해야 해요. 유산기가 있대요. 그렇게 말하면서 가족 행사에 안 나왔어요. 어머니 생신날. 신우는 제일 늦게 도착했어요. 그리고 손 하나 까딱 안 했죠. 진아야, 너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니까 그냥 앉아 있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고 있었고요. 아버지 생신날에는 아예 안 왔어요. 몸이 안 좋아서 참석 못 하겠어요.
전화로 그렇게 말했대요. 뭐, 임신 중이니까 그럴 수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일 어이없었던 건 우리 아들 돌잔치 때였어요. 올해 봄, 유준이 돌잔치를 했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돌잔치 장소 알아보고 한복 맞추고 초대장 보내고 가족들이랑 친구들 다 초대했죠. 시댁 식구들도 당연히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신우가 전화를 했어요. 미안한데, 나 돌잔치 못 갈 것 같아.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해. 사람 많은 곳 가면 안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형님 건강 잘 챙기고 계세요? 속상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임신 초기니까 조심하는 게 맞죠. 돌잔치 날 신우는 안 왔어요. 시부모님만 오셨고, 뭐 그럴 수 있지. 건강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신우가 태교 여행을 갔어요. 일본으로요. 일주일 후 신우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어요. 일본이었어요. 남편이랑 태교 여행을 간 거예요. 오사카 성 앞에서 찍은 사진, 교토절에서 찍은 사진, 맛있는 음식 먹는 사진, 태교 여행 왔어요. 그 글을 보는 순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초기라서 조심해야 한다며? 사람 많은 곳 가면 안 된다며? 그래서 유준이 돌잔치 못 온다며? 일본은 괜찮은 거예요?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조카 돌잔치는 못 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솔직히 서운했어요. 정말 서운했어요. 근데 남편한테 말하면 뭐라고 할 게 뻔했어요. 누나도 나름대로 조심한 거지. 태교 여행은 미리 계획된 거였을 거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분명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시했어요. 뭐, 내 일도 아니고 신우 일이니까. 나는 내 아이나 잘 키우자.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어머니 생신, 아버지 생신, 유준이 돌잔치. 매번 빠지는 신우를 보면서도 임신 중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니, 이해하는 척 했어요. 속으로는 좀 불편했지만 티 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난달이었어요.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뭐? 정말? 알았어.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저를 보는 남편 얼굴이 창백했어요. 여보, 누나가, 무슨 일이야? 누나 아기가 심장이 멈췄대. 뭐? 지금 병원이래. 우리 가야 할 것 같아. 30주 차였어요. 거의 출산을 앞둔 시기였죠. 그런데 갑자기 태아의 심장이 멈춘 거예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신우는 울고 있었어요. 정말 많이 울고 있었어요. 저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신우를 안았어요. 언니, 괜찮아요? 신우는 말을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슬펐어요. 돌잔치 안 온 것도, 태교 여행 간 것도, 그 순간만큼은 다 잊었어요. 그냥 신우가 너무 불쌍했어요. 아기도 너무 불쌍했고요. 신우가 노산이라는 것도 알고 얼마나 아기를 바랐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어요. 언니, 많이 힘들죠?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마워. 신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며칠 후 신우가 저한테 말했어요. 올케, 내가 남편보다 더 슬퍼해줘서 고마웠어. 무슨 말씀을요? 진짜야. 올케 덕분에 진짜 위로 많이 받았어. 고마워.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추석이 다가왔죠. 이번 추석은 황금 연휴였어요.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남편이 금요일 저녁에 말했어요. 여보, 내일 아침에 가자. 토요일 아침에? 응, 오랜만에 일찍 가서 부모님이랑 시간 보내자. 솔직히 싫었어요. 토요일 아침부터 가면 수요일까지 거의 닷새를 시댁에서 보내야 하는 거잖아요. 여보, 우리 월요일 아침에 가면 안 돼? 왜? 토요일에 가면 되잖아. 그래도 애기 챙길 것도 많고 좀 불편하잖아. 불편? 우리 부모님인데 뭐가 불편해? 결국 타협했어요. 그럼 월요일 아침에 가자. 일찍 갈게. 에휴, 알았어. 남편이 못마땅해 하는 표정이었지만
그렇게 정했어요.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유준이 기저귀, 여벌옷, 간식, 장난감. 챙길 게 정말 많더라고요. 유준아,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가자. 봐봐, 봐봐. 유준이가 좋아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시댁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유준이가 뛰어갔어요. 봐봐. 현관문이 열리고 시아버지가 유준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손자 왔어? 어머니, 저희 왔어요. 제가 인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면서 딱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준이 뭐하러 데려왔어? 지나 마음 안 좋게 봐서 뭐해? 마음만 안 좋지. 네? 뭐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방 쪽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진아야, 방에 들어가 있어. 신우가 집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시댁에 월요일 아침부터 와서 수요일 점심까지 있어야 하는데 신우는 이미 친정에 와 있었어요. 아, 유산했으니까 시어머니가 신우더러 시댁 오지 말라고 하신 거구나. 솔직히 부러웠어요. 근데 티는 안 냈죠. 시아버지가 유준이를 안고 거실로 가시면서 추운데 어찌 아침부터 왔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제 옆으로 와서 작게 속삭였어요. 누나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냥 이해해. 말이 안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유준이를 안고 소파에 앉으시더니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유준애미야, 너희 엄마가 실없는 소리 했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손자 얼굴 보는데 무슨 당연히 와야지. 시아버지는 미안해 하셨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사과도 없었어요. 그냥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너무 순간적인 일이라 말대꾸도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했는데요? 유준이를 친정에 두고 올까요? 아니면 유준이만 집에 두고 올까요? 아니면 저는 시댁에 오지 말았어야 했나요? 그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서 뛰어온 유준이한테 제일 미안했어요. 그날 시댁에서 정말 불편했어요. 신우는 방에 들어가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유준이 돌보면서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점심 준비할 때도 유준애미야, 이거 좀 해줘. 저거 좀 가져와. 시어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들었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유준이 뭐하러 데려왔어? 진아 마음 안 좋게 봐서 뭐해? 저녁 먹을 때도 신우는 방에서 안 나왔어요. 누나는 아직 방에 있어요? 응, 좀 쉬게 내버려 둬.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주말에 올 수도 있었잖아. 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오지. 왜 월요일 아침에 왔어? 아, 그게 바쁜 일 있었어? 아니면 오기 싫어서 안 온 거야? 주말에 왔으면 장도 같이 보고 얼마나 좋아?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토요일 아침부터 오자고 하면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유준이 안 데려오고 혼자 올까요?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는 일찍 올게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요일 점심을 먹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유준이는 차에서 잠들었고 저는 정말 지쳐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요. 집에 도착해서 유준이를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그러게. 내가 토요일에 가자고 했잖아. 뭐? 엄마 혼자 장 보시고 힘드시니까. 괜히 유준이 보고도 틱틱거리시지.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응? 그러니까 토요일에 갔으면. 유준이 보고 틱틱거린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유준이가 뭘 잘못했는데? 유준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간 건데. 목소리가 커졌어요. 여보, 진정해. 내가 그런 뜻으로. 그런 뜻으로가 아니라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엄마도 누나 생각해서. 누나 생각? 그럼 우리 아들은? 우리 유준이는? 저는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유준이 뭐하러 데려왔냐고 하셨어, 어머니가. 그건 누나가 힘들어서.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유준이 친정에 두고 올까? 집에 혼자 두고 올까? 아니면 나는 시댁에 오지 말아야 했어?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남편이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오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시더라? 엄마가 서운하셨나봐. 서운? 유준이 보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 나는? 유준이는? 여보, 누나가 한 달 전에 유산했잖아. 알아.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같이 슬퍼했다고! 그러니까 누나 마음 생각해서. 형님 마음 생각하는 건 알겠어. 근데 우리 아들은 저는 목이 메었어요. 유준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서 뛰어갔어.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런 소리 들었어. 유준이 앞에서 말씀하셨다고. 미안. 미안? 당신이 미안해서 뭐해? 그리고 형님 얘기하자면 나도 할 말 많아. 무슨 말? 형님이 임신하고 나서 가족 행사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온 적 있어? 남편이 말을 못했어요. 어머니 생신, 아버지 생신, 맨날 촉이라서 조심해야 한다며 빠졌잖아. 그건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유준이 돌잔치는 촉이라서 못 온다며?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뭐 했는데? 일본 태교 여행 갔잖아.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촉이라서 사람 많은 곳 못 간다며? 유준이 돌잔치는 못 온다며? 그건 비행기 타고 일본 가는 건 괜찮고 조카 돌잔치는 안 되는 거야? 누나도 나름대로 사정이. 사정? 그냥 오기 싫었던 거지? 저는 소리쳤어요. 나는 그때도 참았어. 서운했지만 형님 임신 중이니까 이해하려고 했어. 어머니 생신 때도 아버지 생신 때도 형님은 맨날 늦게 오고 손 하나 안 까딱하고 나는 부엌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어. 근데 아무 말 안 했잖아. 미안해. 미안으로 끝나는 거야? 맨날? 그래도 형님이 유산했을 때는 진심으로 슬퍼했어.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진심이었어. 나도 같이 울었잖아. 알아. 형님도 고마워했었잖아. 내가 위로 많이 해줬다고. 응. 그런데 지금은 뭐야? 형님 마음 생각하면 우리 아들은 시댁도 못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대체 어떻게 하라고?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나는 며느리로서 할 일 다 했어.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 갔고 명절 때마다 일했고 시댁 행사 빠진 적 없어. 알아. 근데 유준이 데려간 게 잘못이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유산한 신우를 배려해서 아이를 안 데려가야 했나요? 그럼 친정에 맡기고 가야 했나요? 아니면 유준이만 집에 두고 가야 했나요? 명절에 손자를 못 보게 해야 했나요? 아니면 제가 시댁에 아예 가지 말았어야 했나요? 시어머니는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오라고 하셨어요. 애 보고 싶어. 저녁 먹으러 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작 명절에는 유준이 뭐 하러 데려왔냐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했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정말 저는 너무 서운하고 서럽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세요. 점심에 찌개 사들고 가서 밥 차려주고 와. 남편이 말했습니다. 김장을 앞두고 시댁에 다녀오라는 이야기였어요. 내가 가정부야?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 차, 아이 없는 30대 초반 며느리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정말 못된 며느리인지,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건지, 여러분의 의견이 듣고 싶어서입니다. 결혼 4년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시댁에 가고, 김장도 가고, 가족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부모님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어서 휴무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편과 저는 김장 때문에 냉전 중입니다. 김장을 안 갔다는 이유로요. 이게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한 게 당연한 걸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때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1년 넘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사과를 거부했거든요. 남편도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쉬어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퇴사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오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뭐해? 평소와 다른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응? 집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왜? 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셨어. 병원 갔다 오셨는데 일주일 정도 움직이기 힘드시대. 어머, 그래? 많이 아프셔? 응. 그래서 말인데, 너 시간 되지? 며칠만 가서 아버지 식사 좀 챙겨드릴 수 있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과 함께 일하시는데 점심은 밖에서 드시고 저녁만 집에서 드셨거든요. 매일 저녁 시댁을 가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매일 가야 돼? 응, 어머니가 밥을 못 하시니까 저녁 시간만 가서 차려드리고 오면 돼.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다녀올게.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5시쯤 시댁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까지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남편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힘드시대. 이번 주도 부탁해. 2주가 됐고 3주가 됐습니다. 한 달이 넘어갔어요. 저는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괜찮으신가? 언제까지 내가 가야 돼? 남편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집에 있잖아. 어차피 시간 많으니까 좀만 더 해줄 수 있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 달 반쯤 시아버지 식사를 챙겨드리다가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38도까지 올라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감기 걸려서 못 갈 것 같아. 열도 많이 나고. 어떡해, 아버지 저녁은? 미안한데 오늘은 외식하시라고 하면 안 돼? 내가 진짜 힘들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오늘은 내가 뭐 사다 드릴게. 저는 안도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야, 감기 걸렸다며? 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은 정말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아니, 그런 건 괜찮은데. 며느리야, 너 요즘 남편이랑 자주 싸우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네? 아니에요. 왜요? 아들이 나한테 그러더라. 요즘 집에서 너랑 자주 다툰대. 네가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져서 그런가 보다 그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엄마가 말하는 거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라. 며느리로서의 도리라는 게 있잖아. 네가 지금 시간이 제일 많은 사람이잖아. 어머니가 아프면 며느리가 당연히 챙겨야 하는 거고. 일 안 하고 집에서 쉬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며느리 역할까지 안 하면 안 되지. 안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38도 넘는 열이 나는데 제가 시댁에 못 간 게 며느리 도리를 안 한다는 게 됐습니다. 남편과 싸울 때마다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너가 일해. 그럼 다 괜찮아져. 모든 문제가 제가 일을 안 해서라는 거였어요. 제 서운함은, 제 마음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우울증이 있었어요. 직장 괴롭힘 이후로 더 심해졌고 가끔은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남편은 밖에 좀 나가라고 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진다면서요. 그 말이 잔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어요. 3교대 근무를 하는 곳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계속 안 왔어요. 몇 달을 떨어지다가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넘어져서 팔을 다치신 그 주에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갈 때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로 알렸나 봐요. 면접 보고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물으셨어요. 일부러 집안일 도와주기 싫어서 지금 취업하는 거냐고. 엄마가 좀 낫고 하면 안 됐냐고요. 저는 황급히 설명했습니다. 오빠랑 일 안 한다고 많이 싸웠고 이력서는 몇 달 전에 넣었던 거라고요. 어머니가 다치실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시어머니는 짧게 그래라고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믿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3교대 근무가 시작되고 2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시누이한테 미리 연락했어요. 3개월 전부터 상의하자고, 못해도 한 달 전에는 날짜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무 신청 기간이 있어서 미리 휴가를 내야 했거든요. 그런데 시누이는 계속 날짜가 안 정해졌다고 했어요. 남편한테도 물어봤지만 남편도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결국 근무 신청 기간이 지나가 버렸고 저는 시어머니 생신날에 야간 근무가 잡혔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제가 참석 못한다고 말씀드렸나 봐요. 그날 밤 근무 중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인 거 알았냐? 네,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알면서 왜 휴가 신청 안 했어? 제가 사정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며느리 안 왔다고 그러면 어쩌냐? 다른 사람이랑 근무 바꿔. 이미 근무표가 다 짜여진 상태라 바꾸기 어렵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엄마 생일 못 챙기면 이제부터 며느리인 너가 해라. 전화를 끊고 근무복 입은 채로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제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도 제가 미리 준비하려고 했던 것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도 명절과 김장은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남편이 부모님과 일을 같이 하다 보니 휴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 혼자 시댁에 갔어요. 가족 식사 자리도 가끔 있는 친척 모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 마음에는 안 들어 하셔도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추석도 그랬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가고 저만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만들면서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너희 부부가 요즘 자주 싸운다는데 왜 싸우는 것 같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부모님 이야기로 많이 싸운다고요. 말이 다르고 다른데 자꾸 제가 부모님한테 잘 못한다고 말하니까 그게 속상해서 싸운다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칼을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 며느리로서 못한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출퇴근길 오며 가며 빵 한 조각이라도 사서 엄마 얼굴 보러 온 적 있냐? 제 출퇴근길이 시댁을 지나간다는 이유였습니다. 매번 들르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빠가 친정에 못하면 너가 빵 2개 더 사서 친정에 너가 2배로 잘하면 되지. 왜 따지고 재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명절마다 혼자 가고 김장도 가고 근무 끝나고 지친 몸으로도 가족 모임에 갔던 게 다 소용없어진 기분이었어요. 제가 노력한 게 전부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음식을 다 만들고 시댁에서 나오는데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추석 이후로 시댁에 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한테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또 싸울 것 같아서 그냥 상처받았다고만 했습니다. 남편이 가끔 맛있는 거 사들고 가서 엄마 보고 와 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그게 어려울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김장한대. 점심에 찌개 사들고 가서 밥 차려드리고 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밥 차려드리고 와. 이 말이 제게는 가정부 취급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 그러냐고 했더니 남편은 뭐가 문제냐는 듯 쳐다봤어요. 저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가 말을 잘못한 것 같다면서 일손이 모자란대요. 얼굴 비칠 겸 다녀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지금까지 쌓여있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저번부터 그렇고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그리고 울면서 추석에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전부 이야기했어요. 며느리로서 못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솔직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고요. 억지로 할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하고 싶지는 않다고요. 남편이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남편이 이해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남편이 또 김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도저히 남편 없이는 이제 안 가고 싶다고요. 어차피 제가 가도 듣는 이야기는 못한다는 말뿐이니까요. 남편 보고 김치 안 먹어도 되고 사 먹어도 되니까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김장날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혼자 갔다 왔는데 그 이후로 말도 없고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삐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4년 동안 제가 했던 게 뭐였을까요? 남편이 없어도 명절마다 혼자 가서 최선을 다했고 매번 김장도 빠짐없이 가고
밤늦게 퇴근해도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또 시댁에 갔던 게, 제가 일 안 하고 논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3교대 근무를 선택했던 게, 그 모든 게 며느리로서 못한다는 한마디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정말 못된 며느리일까요?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걸까요? 제가 김장에 가지 않은 게 잘못인가요? 남편 없이 혼자 시댁에 가는 게 힘들다고 말한 게 이기적인 건가요? 며느리로서 못한다는 말을 듣고도 웃으면서 더 잘해야 했을까요? 지금 남편은 냉전 중입니다. 제가 김장에 안 간 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